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여러분의 수시 대입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대학과 함께하는 수시 전략 설명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채팅창에도요, 우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대학에 관심 있는 많은 수험피플들의 궁금한 사항 해결해 드릴 거고요.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대학들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기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수시 대입을 준비하면서 대학에서 전해주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수시 전형에 대한 특징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입학생이 되면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관심 있는 많은 수험피플들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요, 대학교에 정확한 공식적인 답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수시 전략 설명회 진행하고요.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채팅창으로 또 남겨주시면 설명이 다 끝난 뒤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하면요, 사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요, 여러 대학들을 좀 골고루 살펴보다가 이런 대학이 참 매력적인 것들이 있네 라고 또 새롭게 알게 되시는 수험피플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살펴보는 가장 큰 기준은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전공 분야가 개설되어 있느냐 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개설 학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요,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도 제가 우리 2020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수시 전략 설명회를 또 콜라보로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계속 유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발맞춰서 새롭게 변화된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개설된 학과들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규모는 좀 크진 않아요. 규모는 크진 않은데 개설된 학과들 면면을 좀 보시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문 전공들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캠퍼스에도 우리 건국대 캠퍼스가 있지만 서울 캠퍼스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전공들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디자인대학의 디자인학부, 미디어학부, 조연예술학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문사회 종합대학의 국제비즈니스, 공공인재, 문학 콘텐츠,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의 ICT 융합공학부, 친환경과학부, 간호학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밑으로 의료생명대학까지 내려가 보면 바이오융합과학부와 스포츠헬스과학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조금 올해 크게 달라진 부분이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올해 수시 대입을 이제 어떻게 선발한다라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학부 체제 학생들을 좀 선발했다고 하면 올해는 이 학부 안에 세부 전공들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라던가 그 학부로 넓혀서 뽑는 그런 특징에 조금 주목했던 친구들이라면 올해는 하나하나 세부 모집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좀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방방재융합학과가 없던 학과예요. 없던 학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사실 이 소방 쪽에 소방방재 학과들이
인서울권부터 이 전국 단위로 쭉 내려오면서 살펴보면 전문 그 모집 단위로 개설돼서 운영되는 학교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또 진로를 생각하던 친구들이 4년제 대학과 더불어서 또 전문대까지 함께 이렇게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소방방재 융합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이쪽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소방 쪽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신설되는 이 학과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안에 이제 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특히나 이제 미디어 쪽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디자인 쪽이라면 시각 영상 디자인이나 미디어 컨텐츠 쪽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화 컨텐츠 학부 안에 신문 방송학과가 또 운영이 되고 있죠. 동아 한국어 문화학과, 영어 문화학과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경영학과, 경제통상학과, 그리고 공공인재학부 안에 이제 좀 특화된 학과들로 경찰학과, 문헌정보, 유아교육, 사회복지. 이 작년에요, 사회복지가 사실은 여기 밑에 간호학부 안에 간호학과랑 같이 들어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인문사회 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공공인재학부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자체가 학생들의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전공에 모집단이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교차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토님 제가 간호학부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공공인재 이쪽으로 들어갔으면은 저 이건데 지원이 안 되나요?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이수해낼 충분한 학업 역량과 또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ICT 융합공학부 요 안에서도 이렇게 3개의 전공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원래도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명칭이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명칭이 변경이 돼서 여기 이제 기계공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의공학부에서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던 그 모집 단위를 보고 대학을 좀 찾아봤던 친구들이 모집명이 바뀌니까 이 학과가 없어졌나? 이런 거 좀 고민할 수 있는데요. 모집명이 바뀌어서, 모집단위 명이 바꿔서 그대로 학생들은 선발을 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기술융합학과, 응용화학과, 그 다음에 간호학과, 그리고 의료생명대학 안에 바이오의학, 생명공학, 식품학, 또 뷰티 화장품학과, 이렇게 또 스포츠건강, 골프산업학과 학생들을 이런 모집단위로 선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원하고 싶은 모집단이 있나요? 지금까지 건국대 글로컬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개설된 학과들이 굉장히 다 경쟁력 있는 학과들이네요.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도 더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이만큼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래서 개설된 학과가 엄청 큰 대학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이지만 하나하나 좀 의미 있는 전공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모집단이 내가 지원해서 입학을 했지만 나의 주 전공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키노 전공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전공 교육 안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K 프로젝트 1학년 신입생들의 전공 교육 적응력 향상 및 기초 지식 함양 해가지고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적응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험생들, 우리 수험피플들은 철이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선택할 때 장학금, 그 다음에 등록금, 취업률 이런 것도 우리 좀 깐깐하게 보고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뒤에 그런 것들도 함께 찾아보긴 할 텐데요. 이 K 프로젝트는 1학년 신입생들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니어 친구들, 예를 들어서 선배 친구들, 2학년,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이 1학년 친구들의 이제 멘토로서 또 활동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또
또 들어간 학생들에게 1학점씩 학점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멘토로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좀 어려웠을 때 대면으로도 멘토멘티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좀 다소 좀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 선배 친구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적응할 수 있게끔 잘 도와준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매력적으로 본 것은 요 나노랩과 레고 컨버전스 전공 요 두 가지거든요. 나노는 여러분 이게 막 잘게 쪼갰다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2, 3학년 학생들 이제 올라가면 신입생들 말고 주전공 선택해가지고 올라가면요, 전공 분야 전문성 향상 이제 자신감 부여하기 위해서 도제 교육을 한대요. 근데 도제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대장장이들은 이론 수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대장장이 전문가면 내 수제자를 삼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가르치면서 1대1로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게 도제교육이거든요. 근데 도제교육처럼 전공 분야의 학생들을 한 15명 내외의 학생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나노 단위로. 그래서 교수님들이 매칭돼서 그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전공성을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잘게 쪼개서 크게 해가지고 큰 교육을 하는 그런 뭐 교양 강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2, 3학년 올라가서 전공 분야를 좀 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규모 그룹 집단 으로 도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주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좀 대학에서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레고 컨버전스 전공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보면은 각 대학마다 무슨 융합 전공, 자기 설계 전공, 뭐 다전공 이름 되게 많잖아요. 이 건대 글로컬에서도 여러분 주전공으로 아까 우리 개설됐던 요 학과들로 물론 하나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 주전공 하실 수 있는데, 뭐 복수전공, 뭐 다전공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조금 재미있게 봤던 거는 이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레고가 진짜 그 우리 블럭 이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 레고로 지은 겁니까?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식품학 전공 있잖아요. 식품학 전공 있고 소프트웨어 전공 있고 유아교육과 전공이 있으면 이 세 개 전공에서 공통되는 그 전공 과목 그 학업 내용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에서 프리미엄 펫푸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유아교육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의 소통, 이렇게 공통되는 거를 이렇게 교집합으로 뽑아가지고 반려동물 생태 전문인재 양성 전공이라는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전혀 달라요, 범주가. 여기 보시면은 식품은 여기 식품학과에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전공은 여기 컴퓨터공학과로 올해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소프트웨어 전공,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여기가 식품학과,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전공인데, 여기서 이게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생태 전문인재 양성 전공을 하나를 개설을 해서 그게 이제 전공 분야가 되는 거예요. 내 전공 분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뷰티 화장품 전공 있죠. 그 다음에 의학공학 전공 있죠. 요게 이제 올해는 의공이 이름이 이제 바뀌죠.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경영에서 마케팅, 요거 세 개를 요렇게 교집합을 묶어가지고 뷰티 디바이스 전공. 아마도 뷰티 디바이스니까 우리 왜 막 얼굴에 뭐 이렇게 기기를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주름 뭐 없애고 뭐 미들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야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를 것 같은 분야들의 전공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전공을 개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마 써주시는 거 보니까 매년 전공이 새로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시기에 맞춰서 그때마다 좀 핫한 새로운 진로 분야에 대한 융합 전공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그 서울 캠퍼스랑 함께 융합해서 수업을 들어서 이수하는 그런 융합 대학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작년하고 다르게 또 새로운 그 분야들이 지금 신설될 계획으로 이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굉장히 이게 참신한 좀 시대의 변화에 좀 빠르게 발맞춰지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학교 규모가 오히려 좀 이렇게 작으니까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레고. 이거 레고 그 이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내가 여기 하나하나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한 건 맞지만 굉장히 나는 우리 특히나 올해 2015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문과 과목이랑 이과 과목을 좀 골고루 들어서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거나 나는 정말 양쪽에 흥미가 많다 이런 친구들 좀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융합 전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인데요.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 약간 그 취업률,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거기에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조형예술학과 아까 우리 그 디자인 쪽에 있었죠. 미술 쪽에 있었잖아요. 그 전공이랑 그 다음에 경찰학과 있었죠. 경찰학과 그리고 식품학 전공 있고 뷰티 화장품 전공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전공 그 분야들을 전공 분야에서 실제로 그 산업체나 기관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현장 실습이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진짜 그 구체적인 명칭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조형예술학과 옆에 이렇게 실제 경찰학과도 경찰서랑 법무법인이랑 그다음에 식품학에서도 이렇게 이름 다 들어있죠. 이런 기업들이랑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3, 4학년이 되면 이제 취업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기관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교육과정도 개발되어서 이 학생들이 바로 졸업이 됐을 때 현장에 적응하기 유리하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이제 이게 참여되고 있고 실제로 과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내가 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를 원래부터 워너비 대학으로 갖고 있었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뭐 구구절절 얘기하면 어차피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봐서 본인들이 열심히 찾아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를 뭐 적정이라든지 안정하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역을 여기까지 넓혀서 그동안 보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지역을 옮겨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대학들까지를 선택 범위 안에 넣어서 고민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이 관계자분들께서 대학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접근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들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나에게 좀 잘 맞는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 레고는 그 레고가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들을 좀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을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아마 전공 그 융합 개발하는 그 부분으로 이름을 아마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우리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대해서 2020 설명회를 할 때는 이 전공 분야에 대한 융합을 이렇게 심화해서 설명드리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것들이 특히나 올해 2015 교육과정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그게 문과 과목이든 이과 과목이든 본인들이 이 통합 교육이라는 것 안에 명칭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좀 개발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재밌는 프로그램 안에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요거 아까 연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지원 모든 모집 단위에서 계열 상관없이 수시든 정시든 모두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좀 과학 과목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사회 과목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사실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열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열려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바이오 쪽으로 자연 계열이 좀 강한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완전 사회 과목만 다 듣고요. 1학년 때 통합과 과탐실만 듣고 과학 과목 하려고 하나만 더 듣고요. 못 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분야에 일단 들어가서 내가 학업을 하거나 혹은 면접에서 질문을 받거나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진로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친구라면 면접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내가 주전공으로 준비했던 인문사회과학 계열로 들어가신 뒤에 아까 우리 레고 컨버전스 전공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로컬 캠퍼스 내에서 전과나 복수 전공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계 전공간 당연히 가능한데 그 중에서 좀 예외가 있죠.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범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소속 계열 내에서만 전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학과 다전공은 다 가능하다. 예체능에서 일반학과 다전공은 가능하다. 그리고 전과대조 같은 경우에는 전과는 여러분 복수 전공은 내 전공이 2개가 되는 거고, 전과는 들어갔던 데서 과를 아예 옮겨서 다른 과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 아예 다른 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입학 정원의 한 20% 정도로 이렇게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 알아봤냐면요, 여러분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대해서 어떤 과가 개설되는지 잘 모르셨다. 그래서 이런 과들이 개설되어 있었고, 근데 개설되어 있는 과보다 더 융합된 다양한 전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전공의 확장을 일단 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 전공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 와주시면요, 힐링 바이오 공유 대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대학은, 요 전공은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가 취업 경쟁력이 높은 전공을 융합으로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간의 이동 없이 전공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가상의 대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들어갔을 때 혹시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랑 학점 교류가 되나요?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2회는 글로컬 수업, 뭐 서울캠 2회 수업 이런 식으로 교류해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힐링 바이오 공유 대학은 그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캠퍼스 간 이동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상 강의로 글로컬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간에 화상 강의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서울 캠퍼스에도 18개 학과가 이 힐링 바이오 공유 대학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18개 학과가 이 프로그램의 그 전공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공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의 20개 학과, 서울 캠퍼스의 18개 학과가 융합을 해서 이제 4가지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시 디자인 융합, 반려동물 융합, 빅데이터 융합, 융합 치유 전공, 요렇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게 작년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 요거 전공이랑 빅데이터 융합 전공은 지금 이제 신설 개설로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년까지는 여기 지금 이 바이오 여기 클러스터 이 충주 지역이 그 당뇨 바이오 여기가 특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 분야로. 그래서 원래 요 자리에 당뇨 바이오 연구가 있었고, 여기도 바이오 기능성 식품 융합 전공 들어 있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4차 산업 그 키워드랑 더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빅데이터 융합이랑 도시 디자인 요런 키워드로 지금 바뀌어서 요 분야가 지금 개설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러분, 이 전공도, 요 네 가지 전공도요, 우리가 원래 지금 입학하는 모집단이 없는 전공이잖아요. 없는 전공이에요. 없는 전공인데, 그 서울 캠퍼스에서 그 18개 학과의 주 전공 그 과목들을 함께 이수함으로써 요 개설 전공에 들어가셔서 이 전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설되어 있는 기본 모집단위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과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이랑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신 후에 내 관심 분야와 어떤 내용들을 이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진로 분야를 정말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게 전공들 많은 거 알고요. 너무 재밌네요. 정말 열심히 가서 공부하면 재밌겠네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취업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 링크 플러스 사업을 보시면 이 링크 플러스 사업은 뭐 서울 캠퍼스와의 그런 공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뭐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뭐 당뇨 바이오 이런 프로그램과 합쳐서 이 지역의 대학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공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의 총 사업 기간이고, 요렇게, 어머나, 이렇게 지원받는다. 지원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충청권에 힐링 바이오시티 구현해가지고 기업이랑 연계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지금 충청권에 그 당뇨 바이오라든가 이런 바이오 쪽의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 연구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실제로 우리 아까 그 전공 분야 중에 여기 바이오 의학 쪽, 여기 바이오 융합 과학 중에 바이오 의학 요런 친구들이 지금 또 그쪽으로 취업이 잘 되고 있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취업은 좀 잘 될까요? 네, 요거 보시면은 이거 그 학교 프로그램 소개나 이런 안내 소개에 다 책자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수험피플들이라면 뭐 모집 요강이라던가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라던가 그다음에 입시 설명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이 분야에 이제 들어왔을 때 서포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나 조금 눈에 많이 띄는 게 여기 취업이나 창업 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더 증가했고요. 이제 2020 또 내년에는 또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취업 창업 성과 증가한 거에서도 창업자가 일단 8명에서 28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창업자의 비율이 요 많이 늘어났는데 취업률을 보시면 일단 62.5%, 여기 2018년에 62.5%, 2019년에 62.6%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증가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요거는 그대로 좀 유지된 부분이 있는데 유지되었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안정적으로 이 정도는 계속해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숫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마도 이 대학 전체에 대한 그 평균 퍼센트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각 그 전공별 그 학과 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취업률도 중요하고요. 이제 어느 대학이든 취업에 대한 그 홍보를 할 때는 이 취업률 막 100%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나와요. 근데 이제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주로 어느 곳,
어느 분야로 취업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 수험피플들이 정말 내가 이 대학에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관심이 있어서 충분하게 알아봐 왔던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좀 알아보고자 한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 학과 사무실에 네, 전공 단위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나의 지원 대학을 범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의 어학 역량, 그 다음에 뭐 글로컬 역량,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에 더하여 우리가 또 예민하게 보는 거, 장학제도죠, 장학제도. 장학제도 여기 제가 안내 홈페이지 주소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그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페이지 자체에 그 장학에 대한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 학자금 융자, 학사 안내 페이지에서 장학, 학자금 융자 가시면은 신입생 장학금, 그 다음에 지원생 장학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그냥 뭐 안 찾아봐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잖아요. 성적 굉장히 우수하면 성적 우수 장학금 있고, 그쵸? 그리고 뭐 가계가 곤란하거나 또 근로 장학생층들에게 장학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외부 장학금 이제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주는 거 있고, 이런 기본적인 장학금들은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작년부터 우리 수험피플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었던 장학이 이거예요. 다드림 장학.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장학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장시킬 수 있게끔 어떤 걸 주고 있냐면은 학생들의 그런 이 각각의 그 부서라던가 학교 부서 있죠, 학교 부서들, 그 다음에 또 학생 이 간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을 쓰는데, 이 학생과 학교의 부서들을 다 잇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음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음 교육. 제가 프로그램 찾아보니까 이음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포인트를 쌓아요. 포인트를 쌓아서 그게 나중에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실히 열심히 준비해왔던 우리 수험피플들에게 이거 굉장히 잘 맞는 장학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 드림 해가지고 모두 다 드림 이런 의미라고 지금 채팅창에 써주고 계세요. 이렇게 다 드림, 모두를 앞에다가 이렇게 괄호 쳐주셨고, 다 모두 많이 드림 이런 뜻이래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50만 포인트 쌓이면 뭐 10만 포인트 단위로 돈으로 여러분이 장학금 지급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그거 맞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뭐 200시간 채웠다 그러면은 50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1365 봉사활동 해가지고 그 기록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충족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충족을 하면 그게 마일리지와 함께 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내 토론대회 있어요. 교내 토론대회에 참여만 해도 15,000원. 안 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일리지 쌓잖아요. 15,000포인트 쌓았다. 그런데 거기서 최우수 수상을 해요. 그러면 요게 25만 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스펙도 쌓으면서 그 스펙을 쌓은 결과치를 가지고 장학금으로 환산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좀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 학생들이 진짜 그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한 유인 정책을 지금 이 건대 글로컬에서 써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입학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수험피플들도 이런 매력적인 장학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다니고 있는 우리
재학생 친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 글로컬 되게 괜찮네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말 학생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통학을 고민하진 않을 거예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우리 수험피플들은 본인만 생각하니까 나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이제 전국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너무 잘 아니까 되게 가고 싶거나 되게 그냥 흔해 보이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막상 내가 고3이 돼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 그냥 되게 흔해 보였는데, 왜냐하면 지나다니면 다 만나는 게 그 대학 친구들이니까 되게 흔해 보였는데, 내가 고3이 돼서 가려고 보면 만만치 않고, 이런 걸 이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건대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내가 이 대학을 범주로 갖겠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걸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대학을 통학할 수가 있을까? 통학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학을 못한다면 기숙사 운영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권에서, 수도권에서 이 건대 글로컬까지 통학하는 환경으로는 지금 올해 이제 새롭게 들어갈, 여러분이 이제 입학할 2021년도 말에 중부 내륙철도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철료도 등하교가 가능하다. 지금도 버스 운영이 가능해요. 버스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전철이 개통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통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강남 기준으로는 일단은 2시간 걸린다고 해요. 여기 충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수도권에서 통학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 거리구나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고, 사실 2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2시간 통학이 한 번에, 뭔가 내가 버스 한 번만 딱 타면 학교 앞에 내립니다. 전철 한 번만 타면 문 열렸을 때 거의 근처입니다. 이러면 사실 크게 힘들진 않아요. 실제로 뭐 경기권에서 서울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1시간만 2시간 그 편도 드는 시간의 통학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학도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그래도 내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기숙사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모실의 학사와 헤어롬 학사, 이런 식으로 남학생동과 여학생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1학년 수시 합격생은 100% 기숙사 입소가 가능하다. 근데 요거 2학년부터는 100%는 아닐 거예요. 그쵸? 요것도 써주세요. 그러면 1학년 때는 100% 기숙사에 입소해서 생활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응력을 확실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됩니다. 다만 학생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2학년부터는 또 학교 앞에서 이렇게 자취를 한다거나 뭔가 개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2학년 때부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제한이 있다면, 뭐 그 학점이라던가 이런 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집이 멀어서 통학하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학년부터 들어가서 학점 관리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그냥 기숙사가 운영되면 기숙사 이제 뭐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개인 상담, 뭐 위기 뭐 전문 심리 상담, 그 다음에 뭐 자아 성당, 동기 강화, 외국인 유학생 ROTC 집단 상담, 이렇게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또 학교에서 운영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적응도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라고 대학 캠퍼스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우리 들었던 친구들이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서울 캠퍼스와의 관계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힐링바이오 공유대학, 요거는 캠퍼스 자체를 이동하지 않고도 화상 강의를 통해서 서울 캠퍼스의 그 수업도 함께 이수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 바이오 힐링 요 개설 전공되어 있는 특성 분야의 전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요거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궁금하죠.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 다전공이나 교차 이수 가능하냐? 캠퍼스 간 학기 중에 다전공 이수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차하면 주 2회, 이틀은 글캠, 이틀은 설캠, 이렇게 왔다 갔다. 강남까지 아까 전철로 2시간 이제 된다 했죠? 그 2시간 왔다 갔다. 그래서 월수는 글캠, 화목은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수는 가능하다. 이수 가능한데 요거 각 캠퍼스에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 한해서 허용이 가능하다. 요거는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하는데 또 경영이다. 요건 안 되고 전혀 다른 전공으로 허용이 된다. 요거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 캠퍼스로 아예 소속 변경도 가능한가요? 요거입니다. 서울 캠퍼스로 아예 소속 변경도 가능한가요? 요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2학년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중에 총 평점 평균 3.7 이상 나와야 된다. 3.7 이상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토익 700점 이상인 학생이 일단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에 해당 학부에서 면접도 보고 필기나 실기 그 학과에서 필요한 시험 이제 통과되면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소속 변경의 프로그램이 운영만 되고 있고 실제로 여기 이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여기 보니까 면접이나 필기, 실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도전해도 거의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요게 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답변 주신 것이 서울 캠퍼스로 실제로 이동 몇 명이나 했냐. 요걸 보면 서울로 전과한 학생들이 매년 평균 2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서 뭐 17명, 21명, 20명 이렇게 안팎으로 계속해서 그 캠퍼스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경쟁률이 막 한 50대 1이냐? 아닙니다. 2대 1 정도입니다. 2대 1. 2대 1 정도다. 그러니까는 매년 평균 20여 명이 캠퍼스로 이동을 해 가는데 그렇다면 한 40명 안팎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20여 명만 이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는 야, 서울 캠퍼스 가서 막 나도 서울 생활을 한번 해보겠어 하면서 굉장히 지원 많이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이 전공이 개설된 학과들이 많진 않지만 경찰학과, 간호학과, 뭐 유아교육과 오히려 서울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특화된 주전공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분야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굳이 서울 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할 이유가 없겠죠.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진로가 바로 연계된 학과까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아주 재미있었던 뭐 레고라던가 뭐 키노, 나노 이런 프로그램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 전공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미래 설계를 하는 거죠. 취업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이동하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에 애초에 이 글캠에 지원해서 입학하고자 할 때 내가 서울 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들어가서 평점 평균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토익 공부 시작하시고 내가 새롭게 지원할 그 학과에 대한 면접이라든가 전공에 대한 학업 역량 충실하게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유사 전공의 전과 가능하니까 다전공은 오히려 진행하는 거 가능하다. 여기서 아까 요거 여러 개 다전공 이제 가능하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경찰학과 다니면서 서울의 응용통계학과를 다전공한다거나 요런 거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졸업한 뒤에 서울 캠퍼스 졸업과 글로컬 캠퍼스 졸업은 뭔가 졸업장 표시 차이가 있나요? 요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는 서울과 글로컬 표시 따로 있진 않다. 따로 있지 않고 총장 직인으로 똑같이 발급된다. 이렇게 답변을 공식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졸업장 자체에서 캠퍼스 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대학에서 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제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를 본다고 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K 프로젝트 나노랩 아까 있었죠. 소규모로 도제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레고 컨버전스, 마이크로 디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지원, 협력 학습, 교과 연계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일단 대학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성해두고 계시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 가도 여러분 이걸 또 적극적으로 찾아서 참여하는 건 또 우리 수험 피플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오늘 방송 같은 상황들을 이제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축되어 있구나를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있는 건 알지만 참여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공 분야 확장하는 거에서 하나 또 말씀 안 드렸던 게 뭐냐면, 혹시 교직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교직 이수도 가능해요. 교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교직 이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학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동아한국어문화학과 국어 중등 전교사 2급 자격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 여기에 영어 중등 2급 자격증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헌정보 사서교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에서 보건교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식품학에서 영양교사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교직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교직 이수를 통해서 진로 범위를 또 한번 넓혀보실 수 있다. 이거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대학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관심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6개 대학을 선택하실 때 좀 더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다 되어 있는 걸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지원했을 때 저는 붙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또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입니다. 네, 요거 보시면 요거 지금 작년 거예요. 왼쪽은 20학년도 작년이고 오른쪽은 올해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코지토 자기 추천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 종합전형 1단계 서류 100% 세배수 선발해서 2단계 면접평가 30%로 진행했던 종합전형의 운영 방식 올해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지토 자기 추천으로 서류평가 100% 세배수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평가 30으로 진행을 합니다. 30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 있었죠. 교과전형은 지금 고른기회 1전형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교과전형 고른기 2까지 모두 교과 100%로 선발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좀 바뀐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학생들이 우리도 또 많이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고른기 1전형, 고른기 2전형 학생부 교과 100%로 그대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의 경우에도 디자인 대학 실기고사 100%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스포츠 건강학과는 실기고사 80에 교과 20, 골프 산업은 실기고사 80에 학생부 교과 20 그대로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또 체육 특기자의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니까 또 이 전형들을 생각했던 친구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는구나.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서류평가랑 교과 요것도 함께 볼 텐데요. 일단은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교과 전형에서는 이 내신을 요렇게 평가합니다. 자, 물론 우리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건대 글로컬식 내신 좀 산출 부탁드립니다 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대교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계산도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1학년 때는 국, 영, 수, 사, 과 다 반영됩니다. 한국사 포함이죠. 국, 영, 수, 사, 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국, 영, 수, 사 이렇게. 요거는 인문계열이죠. 자연계열은 1학년 똑같고요. 2학년은 국, 영, 수, 과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우리 전체 공통이니까 국, 영, 수, 사, 과 다 반영된다 보시면 되고요. 2학년, 3학년은 나의 주 계열에 맞춰서 국, 영, 수, 사, 국, 영, 수, 과. 다만 모든 모집 단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 나에게 유리한 내신이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은 1학년 때 20%고 2, 3학년 때 80%니까 다소 내신이 좀 상승한 2, 3학년 올라오면서 상승한 친구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이 대학 내신으로 산출해보고 나서 또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이제 이 건대 글로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이 대학 측에서 많이 좀 답변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해 서류평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이미 작년부터 서류와 면접 모두에서 블라인드 평가로 학생들을 선발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 서류 블라인드 평가에 안정적으로 공정한 대입을 치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류 블라인드 평가할 때 학교의 과목 개설 현황 요거 반영되는 거 맞나? 요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채팅창에 아까 또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그러나 당연히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수한 과목은 당연히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과목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수한 과목들은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2단계에서 30%로 진행되는데 이 면접의 영향이 얼마나 되냐. 그때 이제 답변 주신 것은 2단계 면접 점수에 따라서도 합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분명히 된다. 그래서 1단계 서류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특히나 이제 올해 면접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변화 요소에 대해서 좀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이제 문의드렸을 때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측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면에서 이 평가자와 학생이 바로 마주보고 앉아서 면접을 진행하진 않지만 이 비대면으로 면접은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고, 비대면의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대 글로컬 캠퍼스 학교까지 일단 가서 거기서 평가자분하고 대면하진 않고 카메라 앞에서 비대면 면접을 치르는 일단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년에 진행됐던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치르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가서 이제 면접관 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답을 하냐, 아니면 나는 카메라 앞에서 답을 하지만 이제 실시간 화상 면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화면 뒤에서 또 면접관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냐, 요런 곳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올해 제가 앞부분에 모집 단위 변경된 거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큰 차이를 좀 보시면 작년에는 이렇게 국제 비즈니스 학부 해가지고 종합전형으로 43명을 이렇게 통으로 뽑았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지금 종합전형이거든요. 요게
자기 추천 전형이 종합 전형인데 국제 비즈니스 학부로 43명을 통으로 뽑았습니다. 통으로. 근데 올해는 모집 단위가 좀 세분화 됐어요. 그래서 국제 비즈니스 학부 작년에 43명 통으로 뽑았던 것을 경영학과 27명, 경제통상학과 26명 요렇게 나눠서 뽑습니다. 학생 수는 더 늘었네요. 그쵸? 뽑는 인원수, 전체 인원수는 늘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안한 게 뭐예요? 작년에는 내가 43등을 해도 합격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경영학과 들어갈 건지 경제통상으로 들어갈 건지를 선택해서 여기 갈 거면 27등 안에, 여기 갈 거면 26등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모집단위 세분화해서 뽑음으로써 학생들의 그런 좀 지원 동기의 충실도라던가 전문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인재 학부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공공인재학부, 경찰학과 해가지고 28명 이렇게 종합전 뽑고 문헌정보 10명, 유아교육 11명, 문화콘텐츠 56명. 여기는 문화콘텐츠 학부가 56명이었는데 요것만 이제 좀 찢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찰학과는 원래 그대로 뽑았고요. 문헌정보도 그대로 따로 뽑았고 유아교육도 그대로 따로 뽑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소방방재 융합학과가 신설됐다. 이 부분 보실 수 있고 사회복지학과가 공공인재 쪽으로 올라왔다. 위치가 좀 바뀌었다. 요걸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학과들은 그대로 선발했었기 때문에 여기 공공인재 학부에서의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 요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치명적인 겁니다. 보시면 경찰학과 28명을 종합전형으로 뽑았었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경찰학과가 몇 명이 됐나요? 18명이 됐어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아마 경찰 범주가 아니라 소방 쪽으로 함께 좀 고려하던 친구들은 25명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원 범위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경찰학과가 또 서울, 경기, 이 충청권까지 해가지고 개설된 데가 또 많지 않고 건국대 글로컬학과가 가지고 있는 이 경찰학과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주력해서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학생 수가 이렇게 좀 많이 준다는 것은 좀 요거 경찰학과를 바라보고 좀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그런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이 좀 줄었을 때는 당연히 서류 준비 정도는 높아져야 된다. 그것이 단순히 내신 성적 컷이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신을 포함한 서류 준비 정도 자체가 작년보다는 더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거다.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 대신 이제 반대로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10명 뽑았었는데 이제 올해는 13명으로 3명이 늘었죠. 유아교육과도 작년 11명에서 올해 2명이 더 늘어나서 13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원수가 늘어난 학과들은 좀 신나지만 인원수가 좀 많이 줄어든 학과들은 나의 서류 준비 정도를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여기 봐주세요. 자, 문화 콘텐츠 학부죠. 문화 콘텐츠 학부는 올해는 이렇게 주 전공으로 다 나눠서 뽑습니다. 원래도요, 여러분, 이 문화 콘텐츠 학부에 학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신문 방송, 그 다음에 여기에 동화, 한국어, 영어 영문 원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부로 입학한 뒤에 주전공을 선택할 때 작년에 사실 조금 이제 매력적이었던 거, 신문 방송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여기 문화 콘텐츠 학부에 들어갔을 때 주전공 선택에 제약이 없었다.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는 내가 원하는 거 일단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원한 친구들의 특히나 신문방송학과가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올해 이 신방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 26명은 경쟁이 조금 세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 정도를 좀 탄탄하게 준비해 주시고 들어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ICT 융합공학부 마찬가지입니다. ICT 융합공학부도 작년에는 이렇게 학부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여기가 지금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세분화로. 그래서 작년에 ICT 융합공학부로 79명을 한 번에 뽑았다면 올해는 28명, 30명, 29명을 모두 나눠서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어떤 전공을 주전공으로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상태에서 애초에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기계공학,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바이오메디컬은 의공입니다. 의공학과. 그래서 작년에 그 학과의 명칭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특성을 생각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친환경 과학부로 뽑던 거 올해 녹색기술융합과 응용화학과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선발할 텐데요. 보통 여기에 지금 보면 응용화학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학부로 뽑다가 모집단이 하나하나 학과로 좀 나눠졌을 때는 그 나눠진 학과들 중에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입결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입결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기 이제 학과가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지원을 하실 때는 특히나 요런 뭐 응용화학과라던가 아까 여기 우리 신문방송학과라던가 요런 학과들은 조금 더 이제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좀 이따 입결도 같이 볼 거예요. 입결도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융합과학부도 작년에는 학부로 73명 뽑았지만 올해는 이렇게 4개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전공으로 선발을 한다. 요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 봐주세요. 또 여기 간호학과 관심 있는 우리 수험피플들 굉장히 많죠? 자, 간호학과 보시면요. 올해 작년에 종합전형으로 16명 선발했는데요. 올해 간호학과 24명 선발입니다. 24명 선발이에요. 그러나 교과에서는 작년에 20명 선발했는데 올해 16명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 모집하는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간호학과는 간호학부의 변경도 없는데 학생을 선발할 때 교과 전형에서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소 이제 올해 문이과 통합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학년을 또 국영수사과를 모두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작년보다는 입결이 조금 낮아진 그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작년 입시 결과를 안정하향으로 생각해서 쓰는 것보다는 올해는 소신 정도로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교과 전형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 수가 또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가 입결 범위라던가 비교과 준비 정도가 충실히 준비해왔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올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디자인 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학부 보시면요. 작년에는 이렇게 학부로 63, 53 이렇게 뽑았는데요. 여기 학부 안에도 지금 다 하나하나 학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주전공 디자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종합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류평가에서 여기 반영하고 있는 자기 추천 전형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느냐 보면 인성 부분, 네. 여기서 인성 부분, 지식 탐구 부분, 정보 활용 부분, 글로컬 역량 해가지고 여기 성실성, 정직성, 책임감, 긍정성이 30%, 학업 성취, 학업 태도 의지와 탐구 활동이 30%로 가장 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 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요거 이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활용 역량 해가지고 전공 과목,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 다양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문제 해결력 해서 정보 활용 역량 20%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입체 평가했던 것 중에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부분을 좀 섞어 놓은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컬 역량 안에는 협업,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나눔과 배려, 지역 시민의식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입체 평가한 것에서 인성 범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요거는 개인적 인성, 요거는 사회성 요렇게 나눠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평가해 보실 수 있게 세부 평가 내용 안내했으니까 또 지금 오늘 또 관심이 많이 생긴 우리 수험피플들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나의 서류에서 이게 잘 드러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블라인드 면접 보는데요. 면접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의사소통 역량, 정보 활용 역량, 글로컬 역량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농어촌 전형이나 특성화고 전형 또 제 방송에 또 많이 우리 참여하셔가지고 대입 정보 이제 얻으시는데 그분들도 사실 지금 입학처에 갔을 때는 이 전형들까지 안내가 다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 많이 궁금해하는 수험피플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정리하신 입결표를 바로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건대 글로컬 캠퍼스에 지원하고자 할 때 농어촌 전형이나 특성화고 전형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지원 범위로 전략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작년의 입결이에요. 이게 작년의 입결인데 요게 지금 종합 전형의 입결로 평균 등급과 최저 80등급 있죠. 그다음 요거는 교과 전형이고 평균 등급과 최저 80등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입결을 보실 때는 추가 합격 번호를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합 번호까지 함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국제 비즈니스 학부가 작년 평균 4.5에서 5.0까지 이제 형성이 됐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과 통상으로 경제통상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저까지 보고 지원하시기보다는 내가 평균 범위에는 그래도 내신이 좀 수렴한다. 그래서 4등급이랑 5등급 섞여 있지만 4등급대가 보통 좀 많다 하신 친구들은 특히나 우리 주 전략 과목인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에서 내가 4등급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좀 지원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통 요 3등급 대랑 4등급 대까지 섞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2등급 대 친구들부터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2, 3, 4등급 대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비교과 활동도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었는지 일단 아까 이 건대 글로컬에서 충실하게 보고자 하는 학교생활 충실성이죠. 일단 개인적인 도덕성과 그쵸? 규칙 잘 지키고 이런 것들 개인적인 도덕성과 성실성 일단 보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영향을 얼마만큼 키워왔느냐 이런 것들 함께 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학부 다 나뉘죠. 신문 방송, 동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영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 4점대에서 4.4까지 최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부분 지금 올해 지금 신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입결 범주뿐만 아니라 비교과 준비 정도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결도 최저보다는 평균 정도까지는 확실히 봐주고 들어가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린다. 요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 입결 2.83에서 2.91까지 나오는데 학생 수 굉장히 많이 늘죠.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이 2등급에서 3등급 때 내신 분포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셨다면 내 내신 범위가 여기 들어간다면 일단 내신 범위보다는 비교과 활동에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올해는 더 도전해 보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융합과학부 4점대에서 4.96까지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과의 친구들은 4등급대에서 5등급대 이제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 뜻인데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내가 내 전공 분야를 확실히 나는 흥미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고 학교 생활에서 이 부분을 정말 재미있게 준비해왔다. 동아리 활동이든 세특 활동이든 비교과 활동으로 좀 특화해서 준비해왔다는 친구들은 저는 여기를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바이오 다양한 융합 전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그 뭐 당뇨 바이오 쪽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상당히 좀 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전공을 여러분들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성화고 친구들, 또 특성화고 친구들 우리가 입결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특성화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문화 콘텐츠 학부, ICT 융합공학, 그 다음에 디자인 쪽, 국제 비즈니스 이렇게 뽑는 학과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요게 작년부터 교과 전형으로 이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요 교과 전형의 전형의 범주로 일단 봐주시면 되는데요. 평균 점수 보시고 일단은 준비를 해주시고, 평균 점수를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성화 졸업자 전형은 올해 어떻게 뽑는지를 일단은 전형 특징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파일이 커가지고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뿌였다가 켜지고 해요. 워낙 또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다 모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정원회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학과로 다 나눠져 있죠. 아까는 디자인 다 학부로 묶어서 뽑았었잖아요. 여기 또 다 학과로 하나하나 나눠졌어요. 이렇게 국제 비즈니스도 3명이 2명, 1명 이렇게 나눠지죠. 2명, 1명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2명, 1명, 2명 다 나눠지죠. 농어촌도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는 통으로 뽑았던 데들도 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보시면 항상 학부로 묶었을 때보다는 학과로 쪼개질 때 학생 수가 아무래도 뽑는 인원수가 이제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최저 80의 이제 내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요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평균 점수에 좀 해당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기의 전형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점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요 이제 추합 번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추합이 좀 잘 도는 데는 그래도 잘 도니까 괜찮은데 너무 안 도는 데들 있죠. 여기 보세요. 경찰학과 농어촌 1명, 유아교육과 1명 이렇게 잘 안 돌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추합이 잘 돌지 않는 특히나 그런 학과들은 우리가 안정하향으로 점수를 좀 그러니까 소신으로 넣기는 참 힘듭니다. 내가 여기 최저 평균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추합 돌 것까지 예상을 해서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급여 우리 친구들도 여기 보시면은 최종 추가 합격 번호 확인해 주시고 여기 유아교육과는 안 빠져요. 1명입니다, 1명.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등급을 보시면은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있는데 여기를 내가 최저 등급을 보고 좀 소신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좀 도전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올해는 또 이렇게 모집 단위가 좀 세분화된 경우에는 평균 점수 이상으로 좀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글로컬 캠퍼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과 함께 작년에 학생들이 어떤 범주로 합격이 됐는지 입시 결과와 함께 작년과는 달라진 올해의 입시 전형의 특징, 특히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올해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작년까지와는 다른 2015 교육과정의 친구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또 코로나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또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좀 더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서류 블라인드 평가와 면접 블라인드 평가를 모두 진행해 오신 그런 노하우가 이미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들을 좀 꼼꼼하게 선별하셔서 뽑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으신 친구들은 이 대학까지도 지원해 볼 수 있는 범주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애초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찾으셨던 정보보다 더 심화된 정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6개 수시대학 지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설명회가 좀 길었다는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핵심적인 요약으로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채팅창에도 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대학 측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학생들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관심이 있어도 전화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되게 떨려요. 떨리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하다 보니 이런 기회를 오늘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관심 있는 또 많은 수원피플들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의 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목표하신 대학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